자, 첫 경기 필라델피아 대 애리조나 경기입니다. 어제처럼 선발상의 이런 구도가, 선발 구도가 꽤나 필라델피아로 많이 쏠리는 경기처럼 보이죠. 크리스토퍼 산체스가 이제 좀 안 좋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샌디에고 상대로 7이닝 2실점, 샌디에고 빠다가 다소간에 좀 올라왔을 때였는데, 그때 좀 잘해줬었고요. 내일 이 경기도 바람이 좀 많이 분다고 해요. 그래서 뭐 좀 큰 거 한 방? 이런 것들이 약간은 걱정이 되는데, 우선 산체스는요, 이렇게 또 좌완에다가 땅볼 투수, 상당히 좀 땅볼 유도를 많이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좀 바람의 영향을 덜 받기도 하긴 하겠죠. 이거는 그냥 슬레이드 세코리는 작년에 나왔을 때는 삼진을 뭐 많이 잡는 경기도 있었고 스토프 같은 것들은 꽤나 볼만하다. 하지만 올 시즌도 그렇게 좋은 활약까지는 아니고 직전 워싱턴한테 6이닝 무실점으로 좋은 경기를 하긴 했지만은 그거 하나만 보고 산체스랑 과연 맞다이가 될 것인가, 이런 데서는 저는 조금 망설여지긴 하네요. 제가 어제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휠러를 분석을 할 때는 지난 그 작년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에서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두 팀이 만났을 때는 휠러가 애리조나와의 그 경기를 모두 다 잘했었거든요. 근데 산체스는 애리조나한테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긴 했었습니다. 이닝도 얼마 소화를 못했고 2.1이닝 동안 2실점하는 그런 경기가 있기는 했는데, 근데 그때는 이제 애리조나 빠따가 한창 좋았을 때이고, 그러니까 뭐 좋았다기보다는 포스트 시즌 들어갔고 특히 좀 잘 칠 때 그때였었고, 요즘에 애리조나가 이렇게 분위기가 올라왔다고 하지만은 다시 최근 일주일로 잡았을 때는 그렇게 큰 상승세는 없어요. 반면에 필라델피아는 애리조나보다 오히려 빠따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고 이래가지고 저는 내일 경기 필라델피아 사이드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애리조나도 어느덧 직전 경기도 2안타밖에 못 치고 좋았던 빠따 흐름이 다소간에 조금 꺾이긴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키 대 애틀랜타. 자, 이거는 일단은 코르테스랑 프리드 구도라고 하면은 어찌됐든 프리드가 조금 나은 건 맞긴 하거든요. 근데 이 코르테스는 제가 여러 차례 올 시즌에 홈에서의 이런 좋은 모습들이 눈에 띈다. 원래도 홈이랑 원정 차이가 있는 친구인데 올 시즌에는 홈에서 1.57, 원정 5.57이에요. 사실 이런 홈이랑 원정 갭이 다소간에 결국엔 좀 이 간격이 줄어드는 모습이 있긴 하겠지만은 현재까지는 코르테스가 홈에서 좋은 모습 꾸준히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도 딱히 이렇게 아쉬운 모습은 아니에요. 반면에 맥스 프리드 같은 경우는 한창 좋았었다가 거의 한 10경기 동안 방어를 막 2점대 초반 막 이렇게 찍고 되게 좋았었는데 최근 경기들은 실점이 좀 많아졌습니다. 보스턴한테 7이닝 3실점, 볼티모어한테 5이닝 4실점, 그리고 디트로이트한테 5.1이닝 2실점 이렇게 했는데, 디트로이트와의 경기에서도 맥스 프리드한테 거는 기대가 많았었는데 이날 볼넷도 많았었고 투구수도 조금 많았었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프리드가 원래는 제구가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 제구가 아쉬운 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뭐 사실 빠따상으로는 애틀랜타가 저는 조금 좋다고 봤었어요. 근데 어제는 애틀랜타 빠따는 4안타로 침묵을 했었고 양키 빠따는 뭐 저지의 대활약 같은 것들을 통해서 9안타 2홈런으로 쉽게 가는 게임이었었다.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일단은 선발 투수 차이가 제 생각보다는 좀 작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빠따 분위기상으로 또이또이긴 한데 이 맥스 프리드가 양키스한테는 되게 약하거든요. 맥스 프리드의 대 양키전 61타석 동안 3-8-2로 양키스 빠따한테는 굉장히 약한 면모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장타율 같은 게 낮다고 하지만은 양키들한테 좀 그 볼레드 같은 걸도 많이 주고 이런 거는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코르테스도 상대는 얼마 안 했지만 애틀랜타 애들한테 볼렛 비율 같은 거는 꽤 높아요. 근데 그 밖에 파타율이라든지 피장타율, 기대장타율 이런 것들은 낮다 보니까 이 경기를 애틀랜타 사이드로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양키스 쪽으로 한번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피츠버그 대 템파베이인데 일단 선발 투수 차이가 꽤 있어 보이죠. 폴 스킨스는 그 4이닝 3실점으로 아쉬웠던 이후로는 지금 거의 뭐 최고의 활약해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뭐 그 일단 포심 같은 거 100마일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말고도 스플링커라고 하죠. 움직임이 보면은 싱커의 움직임인데 그 이제 스플리터 그립을 가지고 던진단 말이야. 근데 공이 거의 뭐 이렇게 우투수니까 우투수 기준으로 약간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확 떨어져요. 근데 그런 구종이 95, 6마일이 찍히다 보니까 폴 스킨스의 스플링커는 그야말로 전매 특허 같은 구종이고 이렇게나 좋은 활약을 보이는 이유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구나 지금 39이닝 동안 볼넷도 7개밖에 없는 것들, 신인 투수치고는 매우 훌륭한 거거든요. 에런 시발레도 가끔 최근 들어서 5이닝 동안 뭐 1실점밖에 안 해주고 종종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스킨스랑은 비할 바가 아닌 것 같아요. 작년에 이렇게 뭐 클리블랜드에서 한창 좋았던 시기가 있었지만은 템파베이 이적 이후는 되게 아쉽다. 작년에 템파베이 이적 이후에 5.36이었는데 올 시즌 템파베이에서 통으로 보내고 있는 와중 5.42, 썩 좋지가 않아요. 그 볼넷 같은 거 컨트롤이 꽤 되다 보니까 이런 높은 방어율 대비 FIP는 괜찮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스킨스와 시발레 차이는 꽤나 있다고 보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에런 시발레도 그 피츠버그 상대로 옛날에 뭐 9이닝 실점하고 좋은 경기를 했던 경기가 있기는 한데 그거를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통산 피츠버그전 전적이 60타석 동안 276 정도로 좋지가 않은 편이고 피장 타율도 기대 피장 타율도 꽤나 높은 그런 상태로 보이거든요. 요즘에 뭐 양 선수의 분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일단은 피츠버그 쪽을 좋게 보고 싶어요. 다만 이 피츠버그도 여전히 빠따 난주에 있다. 어제도 5안타 치고 4득점 뽑아서 이기긴 했지만은 최근 5경기 동안 피츠버그 타율이 1할 6푼 8리밖에 안 돼요. 템파베이는 그 전에 빠따 분위기가 되게 좋았었는데 어제 5안타밖에 못 쳤었고, 그래서 좋았던 빠따 분위기가 끊겼다는 거, 그리고 스킨스를 상대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피치 사이드에다가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리블 대 토론토 경기, 맥켄지랑 키쿠치인데 사실 얘네들도 좀 아쉽습니다. 그 맥켄지는 좀 뭐랄까 지금의 방어율 같은 거보다도 사실 내용은 안 좋다고 평가를 할 만하죠. 2022년에 좋았던 모습을 구속도 지금 많이 줄어들었었고 다른 부분들도 썩 좋게 볼 여지가 많이는 없어요. 오히려 저는 지금 성적이 얘가 이제 던지는 내용에 비해서는 좀 좋다 그렇게까지 보고 있는데, 최근에 그래서 많이 쳐맞아가지고 4.48까지 방어율이 많이 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지금은 좀 흐려졌을 거예요. 방어율이 많이 오르는 바람에. 그리고 키쿠치는 시즌 출발이 되게 좋았는데 어느덧 3.65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저는 맨날 키쿠치 얘기할 때마다 볼넷 고치고 피홈런 고치고 늘 이렇게 최근 2, 3년 동안은 꾸준한 상승 기류를 밟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어쨌든 요즘에 실점도 많은 상황이고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직접 보스턴한테는 그 4홈런을 맞는 키쿠치의 최고 올 시즌에 가장 좀 개선된 점이 피홈런에 대한 개선이었는데 그 경기에서 4홈런을 쳐맞았었어요. 물론 클리블랜드는 홈런팀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키쿠치가 다른 날보다는 선전할 만하다 이런 게 있긴 한데, 저는 둘 다 요즘에 분위기 자체는 좋지는 않다고 보는 편이고요. 상대팀한테는 강했습니다. 키쿠치는 클리블랜드 애들한테 1-5-4 정도, 맥켄지는 1-7-2 정도로 둘 다 좋은 상대 전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글쎄 이게 토론토가 제가 뭐 어제도 그 득점권 타율이 상당히 별로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어제는 뭐 사실 4안타밖에 못 쳤습니다. 근데 그 중에 3개가 홈런이어가지고 솔리런으로만 3개 3점을 내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맥켄지도 홈런에 약점이 있는 친구기는 해요.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빠따의 꾸준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토론토보다는 클리블랜드 칭찬을 좀 하고 싶네. 클리블랜드가 어제도 8안타에 4홈런, 얘네들도 홈런을 많이 깠었어요. 어려운 경기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일단은 좀 어느 한쪽을 믿기에 선발 리스크가 조금 있고 빠따도 둘 다 지금 현재 좋은 상태는 아니다 이런 것들이 보여서 저는 클리블 승사이드에 언더 볼게요. 그냥 어제처럼 스티븐 쾅 같은 애들이 요즘에 너무 좋으니까 복귀 이후에 쾅 같은 애들이 조금 깔아주고 뭐 네일러라든지 그 조세호 같은 애들이 좀 주워 남아줬으면 하는, 토론토 빠따에는 기대감이 크지가 않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저는 클리블 사이드에다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디트로이트 대 화이트삭스 경기, 이게 조나단 캐논이 복귀 이후에 지금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도 휴스턴을 상대로 8.2이닝 동안 무실점 아주 무지막지한 경기를 펼쳤었어요. 그전 경기도 복귀한 다음에 시애틀 상대로 7이닝 2실점, 복귀한 이후에 되게 잘해주고 있거든요 조나단 캐논이. 그게 일단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고, 리즈 올스는 제가 얘가 올 시즌에 운이 상당히 없는 투수다, 시즌 초반에는 방어율이 뭐 1점대 후반 2점대 초반 이랬었는데 득점 지원을 리그에서 가장 못 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최근에는 리즈 올슨 자체가 그냥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방어율도 지금 뭐 3.39까지 오르고 이랬었는데 원래는 뭐 3.5인가 6까지 갔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에테 상대로 6이닝 무실점으로 좋은 피칭을 해주면서 본인의 역량도 과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일단은 둘 다 선발 상태가 8.5를 받기에는 다소간에 좀 괜찮은 애들이 나오는 것 같다 이런 게 일단은 먼저 생각이 들고, 양 팀의 빠따는 지금 되게 별로죠. 뭐 직전 경기와 화싹이 어제 뭐 12안타 치면서 잘했다고 합니다만은 그 전까지 사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었고, 이건 디트로이트는 진행 중이에요. 지금 6경기째 한 자릿수 안타, 5안타, 5안타, 8안타, 5안타, 5안타, 3안타, 제일 많이 친 게 8안타거든요. 뭐 이런 경기 중이어서 지금 상태의 조나단 캐논 상대로 디트로이트가 꽤나 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있고, 또 리즈 올스는 대화삭전 성적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작년에 이제 데뷔를 했는데 3경기 동안 1.93으로 매우 좋은 편이고, 상대 전적 같은 것들도 이렇게 몇 개 있는데 28타석 동안 1할 1푼 5리, 그냥 그 화삭 상대로는 3경기 동안 피안타 자체가 엄청 적었었어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저는 일단 언더 쪽으로 좀 보고 싶고요. 사실 빠따 생각하면 저는 디트 쪽 보기는 하는데요. 사실 승패보다는 저는 언더 쪽이 나을 것 같긴 하네요 이 경기는요.
그 로돌로랑 이제 체이스 앤더슨인데 보스턴이 내일 윈코스키가 나온다고 했다가 아직까지 회복이 좀 덜 된 것 같고, 그리고 뭐 아마 메이저리그 공식 코피에서는 잭 켈리가 선발로 나올 거다 이렇게 있는데요. 아마 오프너 전략을 쓸 것 같아요. 보스턴은 내일 좀 그 불펜에 많이 쏟아붓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요즘에 닉 로돌로의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그냥 상승세라기보다는 한 그 이렇게 5경기 잘하기 전에 6번째, 7번째 경기 때 5이닝 사실점, 6이닝 사실점 살짝 안 좋았었던 그거 2개 말고는 그냥 올 시즌 활약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이렇게 좌타자 상대로 아주 좋다는 점, 이런 것들이 강점인데, 로돌로는 내일 그 보스턴 빠따이도 좌타자가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거 하나 보여드리면은, 일단은 제런 듀렌 지금 12경기 연속 안타 치고 있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선수죠. 그리고 베버스도 마찬가지고, 요시다는 오락가락하는 편이고, 뭐 해밀턴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보스턴도 좌타자가 상당히 많은 편이어가지고 로돌로가 상대하기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그 좋은 활약 보이는 랩 슈나이더, 우리나라 또 한국계 선수죠. 그리고 타일러 오닐의 이런 그 큰 거 한방, 그 규정 타석이 조금 안 되긴 합니다만 코너 웡도 좋은 타자라는 점들, 이런 것들이 무섭기는 한데, 일단은 저는 로돌로를 조금 더 지켜보고 싶고요. 보스턴은 사실 체이스 앤더슨이든 다 못 믿어온데, 그래도 불펜데이 때 실점이 많지 않았다는 점들, 그런 것들이 조금 저는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더라고요. 양팀의 빠다 생각하면 무조건 보스턴이 낫죠. 그건 맞는데 신시내티도 어제 11안타 정도로 좋은 페이스 보여주기도 하고, 간만에 이제 6경기 만에 2자릿수 안타를 쳤거든요. 그렇긴 한데 사실 승패보다는 이 경기도 언더 쪽으로 보는 게 낫긴 한 것 같아요. 일단 로돌로 경기를 9점으로 줬다는 거, 아무래도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이기 때문에 이렇게 준 것 같은데, 그거를 감안해도 신시내티가 보스턴 애들을 후드러 팰까? 그런 거는 저는 생각이 잘 안 드네요. 9.5 기준으로 양팀 다. 특히 이게 신시내티가 언더가 너무 많다는 점들, 이런 것들을 좀 좋게 보고 싶고, 로돌로가 보스턴 애들을 좀 막아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는 언더 같은 것들,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신시 승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시애틀 대 이제 그 마이애미 경기인데, 마이애미 선발이 원래 이제 브렉슨 게리치 하는데 카일 타일러라는 선수가 나옵니다. 이 친구는 올 시즌에 딱 한 번 나왔었어요. 4월달에 한 번 나와가지고 2이닝 동안 실점 맞고 내려갔는데, 그 뒤로는 보통 마이너리그를 많이 이렇게 뛰는 편이었었고, 그냥 메이저리그 콜업을 잘 안 해주는 선수예요. 그야말로 지금처럼 마이애미가 선발에 빵꾸가 많다든지 던지 투수가 없다든지 그럴 때만 올리는 투수인데, 기대감은 거의 없다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이너리그에서 최근에 6월달에만 3경기 동안 마이너리그 활약이 엄청나게 좋았다는 거, 19인이나 먹어주면서 방어율이 0.00이었다,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이 친구를 좋게 보기는 좀 어렵긴 해요. 그런 것들은 거슬리고, 자, 브라이스 밀러는 홈이랑 원정 편차가 매우 큽니다. 원래도 이렇게 홈이랑 원정 편차가 어느 정도 있는데, 올 시즌도 홈에서는 1.82, 원정 5.54, 원정에서는 상당히 안 좋기는 해요. 그런 거는 맞는데, 일단은 선발 구도가 이렇다 보니까 브라이스 밀러를 좋게 볼 수밖에 없기는 해요. 브라이스 밀러는 올 시즌에 이렇게 밥입, 운적인 요소도 상당히 좋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브라이스 밀러가 못 던지는 투수는 아니다 보니까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올 시즌도 뭐 피홈런이 많긴 하나, 마이애미 구장도 피홈런 상으로는 딱히 파크 팩터가 좋은 구장은 아니기도 하고, 일단은 시애틀 쪽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나왔던 그 로건 길버트보다는 브라이스 밀러는 길버트만큼 신임이 막 있는 선수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일단은 시애틀 사이드로 보도록 하고요. 이 경기 언더볼을 또 안 가고 싶은 건 어제처럼 시애틀이 마이애미를 또 후드러 팰까봐, 그런 게 좀 걱정인데, 어제보다는 이 친구가 마이너리그 성적이 너무 좋았다는 거, 메이저리그에서 족적은 거의 없는 편이지만은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언더 보실 분들은 보시고, 근데 어제보다 길버트보다는 브라이스 밀러의 실점 리스크,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언더오버는 안 땡기네요. 자, 다음도 어려운 경기죠. 휴스턴이랑 볼티모어 시리즈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어제 무려 휴스턴이 번즈를 때려 잡으면서 승리를 거뒀는데, 어제보다는 휴스턴 선발이 좀 약하다고 봐야 됩니다. 프랭거 발데즈가 종종 회복하는 모습이 있었지만은 얘가 좀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샘프한테 뭐 4이닝 5실점 하고 금방 또 이렇게 기복이 심한 모습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한 2년 전쯤, 작년에도 전반기 때는 발데즈가 되게 마음에 들었었어요. 과완인데도 싱커가 막 한 95말, 6말 때려잡고, 제가 좋아하는 땅볼 유도 유형의 선수이고, 이래서 홈런 같은 것도 적다 보니까 상당히 믿을만한 그런 선발 투수였는데, 최근에는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물론 피홈런 같은 게 적다. 볼티모어가 6월달에 최다 홈런을 때려놓고 있는 산탄데레 같은 애도 있고, 지금 거의 뭐 한 10 몇 경기째 연속 홈런에다가 21경기인가? 하여튼 연속 홈런 계속 기록하고 있고, 리그에서 최다 홈런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일단 발데즈는 피홈런은 적은 투수다, 이런 것들은 괜찮기는 해요. 그리고 알버트 수아레즈 올 시즌에 한 번도 안 털리다가 직전 양키스전에서 3.3이닝 3실점,
처음으로 좀 이제 아쉬운 그런 성적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한창 좋았던 흐름이 드디어 끊겼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어려운 경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이렇게 프레모 발데즈가 통산 볼티모어 상대로 4경기 동안 4.98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피홈런도 5방이나 있었거든요. 발데즈답지 않게. 그런 것들도 있고, 이렇게 뭐 상대 전적 같은 것들. 프레모 발데즈가 볼티 애들한테 328, 피안 타율이 상당히 높은 상태이고, 볼넷은 많이 안 줬지만 기대장 타율이 높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경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굳이 가자면은 그 볼티슨 사이드에다가 오바를 가고 싶은데, 사실 볼티슨을 가기에는 휴스턴이 이렇게 우한 상대로 홈 낮 경기 때 되게 잘 친다는 것들도 이런 것들도 있고 되게 까다로운 경기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볼티슨에다가 오바를 보기는 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냥. 그리고 다음 세인트루이스 대 샌프란시스코, 상당히 믿을만한 선발진이 나오는 경기죠. 특히 이제 소니 그레이가 얼마 전에도 막 7이닝 이상 먹어줬는데, 소니 그레이가 내려가자마자 세인트루이스 불펜이 난타를 당하면서 뭐 이제 승리도 못 챙겨가고 그런 경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올 시즌에 뭐 7이닝 먹은 경기도 상당히 많고, 76이닝 동안 2.95 정도로 꽤나 괜찮은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홈에서 1.55, 원정 4.54로 그 부시 스타디움에서 굉장히 좋다는 점들, 이런 것들도 눈에 들어오긴 합니다. 그리고 로건 앱은 여러 차례 그 이제 원정이나 홈 차이에 상당히 갭이 큰 선수, 이런 홈 이런 구장 보정이 많이 들어가는 XERA 기대 방어율 값이랑 그 실제 방어율 값의 괴리가 엄청나게 크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그냥 그래도 늘 그렇듯이 로건앱 이닝 많이 먹고 방어율 2점대 후반이긴 하지만은 2점대 방어율에다가 피홈런 5방밖에 없다. 볼넷도 많이 안 주는 투수다.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선발 투수에 속해요. 그래서 선발 투수 퀄리티는 저는 좋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언더를 그래서 보기는 봐요. 7.5도. 근데 뭐 어제 같은 경기들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나기도 했었고 좀 까다롭습니다. 어제도 그 조던 힉스랑 니콜라스 구도면은 그 기준점 대비 언더를 볼만도 했었는데 점수가 꽤 많이 났었죠. 이게 샌프란시스코가 최근에 그리고 엄청 못 치지도 않고 11안타, 10안타 뭐 이렇게 쳐주고 있다 보니까. 근데 소니 그레이가 이런 건 있어요. 세인트루이스 애들한테는 상대 전적이 괜찮다. 로건 앱도 2, 4일 정도면 훌륭한 편이고, 소니 그레이는 63타석 동안 2공공 정도로 상대를 잘했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둘 다 괜찮다고 봅니다. 내일은 양 팀이 그 특정 조건 속에서는 평소보다 못 친다는 거, 이런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언더 같은 거 보고 싶고요. 그리고 뭐 세인트루이스 쪽을 보긴 봅니다. 이거는 최근에 경기력 차이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좀 어려운 경기일 것 같습니다 저는요. 다음에 이제 텍사스가 드디어 슈어저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옛날에 슈어저를 되게 좋아하는 투수였었어요. 이 친구의 마인드셋이라든지 스토프라든지 다 그냥 너무 훌륭한 선수들이다 보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선수였는데, 이제 작년에는 뭐 여전히 클래스가 있는 건 보였지만은 그래도 좀 아쉬웠었죠. 3.77 정도로 시즌을 마감을 했는데 그전 같진 않았었고, 삼진 같은 것들은 여전히 잘 잡습니다. 하지만 피홈런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난 시즌에 30피홈런, 그냥 그전이랑은 너무 달랐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슈어저가 조금은 미덥지가 않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마이너리그 리앱 등판에서도 뭐 3.12, 생각보다 뭐 삼진 같은 건 잘 잡긴 했습니다만은 아주 뭐 잘 틀어막는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일단 슈어저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있고요. 알렉 마시는 이 친구도 퐁당퐁당이 좀 심합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시즌 초반에 비해서 최근 활약은 아쉬운 편에 속하는 거죠. 근데 이게 선발 투수에 대한 리스크들이 아무리 있다고 한들 양팀의 최근 빠따가 너무 별로예요. 여기도 보시다시피 둘 다 이런 특정 조건 속에서는 내일 엄청나게 좀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면모가 있다. 빠따가 이런 것들도 보이기도 하고, 양팀 최근에 그냥 텍사스도 최근 10경기 2할 1푼 1리, 캔자스 2할 3리, 둘 다 두 자릿수 안타 친 지가 너무 오래됐거든요. 사실 텍사스는 꾸준히 빠따가 하향세였었고, 캔자는 좋았었는데 요즘에 특히 하향세인 점, 이런 것들이 많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나는 이거 선발 리스크는 확실히 있는데 빠따는 되게 못 치네, 뭘 가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굳이 따지자면은 언더를 가야 되나 싶기는 하거든요. 근데 나는 안 가고 싶어. 그냥 슈어저도 캔자스시티를 상대한 지가 되게 오래되긴 했었어요. 주로 막 2014년 얘가 이제 디트로이트 소속이거나 그럴 때 주로 많이 상대를 했는데, 그 뒤로는 2019년에 한 번밖에 상대한 적이 없었고, 그 이후에 상대한 애들한테는 성적도 66타석 동안 290 정도로 상대 전적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것들도 리스크가 있고 해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콜로라도 대 워싱턴 경기. 제가 어제는 콜로라도가 퀀트릴 등판이어가지고 워싱턴이 그 퀀트릴의 주요 구종 스플리터에 대한 대처도 좋지가 않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콜로라도 일반승을 받고 역전승을 거뒀잖아요. 근데 내일은 카이 프리랜드가 또 등판을 합니다. 올 시즌에 초반에 너무 안 좋았었죠. 13.21로 4월달에 이게 못 던져가지고
내려갔는데 지금 이제 마이너리그 이제 복귀 등판 같은 경우는 뭐 나쁘진 않았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카일 프리랜드는 얘가 이제 2년차 때 싸이형 4등까지 하고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산에서도 잘 통하는 투수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최근 몇 년간은 꾸준하게 4점대 후반 내지 작년에도 아마 5점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프리랜드에 대한 믿음은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제이크 어빈 얘도 올 시즌에 상당히 좀 브레이크아웃 시즌이기는 해요. 작년보다도 확연하게 좋고 뭐 여러 가지 뭐 피홈런 같은 분에서 특히 좀 좋은 면도 있고 그냥 괜찮거든요. 어비는요. 워싱턴에서도 상당히 믿을만한 선발이긴 한데 근데 이 친구도 일단 콜로라도 쿠어스라는 점이 좀 거슬리죠. 최근에도 애리조나한테 5이닝 4실점 약간 안 좋은 흐름을 타기도 했다. 한창 흐름이 좋았었는데 한번 끊겼다는 점들 그런 것들도 아쉽고 해가지고 일단은 선발 투수 차이로는 어빈에 대한 기대가 조금 있어요. 근데 일단 어빈도 리스크가 있다는 점 그런 거 생각을 했을 때는 일단 저는 오바 쪽에다가 워싱 사이드로 보고 싶거든요. 나는 이게 워싱턴이 쿠어스에서도 그렇게 못 치진 않았는데 어제도 이길 만한 경기이기도 했었고 배당 같은 게 어빈 경기인데도 꽤나 괜찮다. 아무래도 프리랜드를 조금 깎아내리는 게 있는 거죠 이 경기는. 그래서 저는 워싱턴 사이드에다가 오바 이렇게 보고 싶네요 그냥. 다음 오클랜드 대 미네소타 어제 일찌감치 그냥 거의 뭐 한 2회 만에 오바가 나는 경기였었습니다. 의문의 뭐 7.5 기준점을 주는 뭐 그런 경기들이었었는데 자 내일 뭐 호건 해리스가 리스크예요. 이 친구가 지금 오클 선발 투수들 가운데는 가장 믿을만한 선수이긴 합니다. 2.37로 매우 훌륭하고 딱히 뭐 스토프가 훌륭하다거나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볼넷도 뭐 적지 않게 주는 편이고 그런 건 있는데 일단은 뭐 게임 내용상으로는 오클에서는 가장 좋기는 보이더라고요. 딱히 뭐 크게 털린 적도 별로 없었고 요즘에 미네소타 빠따가 그냥 너무 무서워. 한 번씩 그 좀 잠잠할 때도 있긴 했지만은 일단 미네소타 빠따가 지금 최근 10경기 동안 3할 4푼 7리거든요. 그 경기들 모두에서 홈런을 까기도 하고 뭐 19홈런에다가 그냥 너무 잘 치고 있죠. 딱 한 경기 최근 10경기 중에 딱 한 번 9안타 치고선 두 자릿수 안타에 실패한 적이 있긴 한데 그냥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으니까 네이버 호건리스 상대로 미네소타가 얼마나 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이 파브로 로페즈도 전혀 미네소타의 에이스 혹은 뭐 IM에서 상당히 좋았던 투수 그런 가치를 못 비춰주고 있습니다. 5.63으로 안 좋고 얼마 전에도 템파베이한테 4이닝 5실점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종종 뭐 7이닝 2실점 이렇게 에이스 같은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긴 한데 그럴 때보다는 안 좋을 때가 더 많다. 한창 이제 좋았던 포심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좋긴 한데 다른 구종들이 올 시즌에 많이 쳐맞는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던 것 같고 그냥 파브로 로페즈는 올 시즌 성적이 좋지 않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내일 이렇게 오클랜드가 평소보다 우한 상대로 낮 경기 때는 잘 치는 면모도 있다. 올 시즌에 로페즈가 16피 홈런인데 그래도 오클랜드는 이런 홈런 같은 거는 장점이 있는 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냥 또 한 번 오바보는 게 가장 좋은 시각일 것 같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처럼 편한 경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오바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 샌디에고 대 미러키 경기 이거는 되게 어렵습니다. 일단은 그 미러키의 토비 마이어스가 최근 3경기 동안 성적이 아주 좋죠. 8이닝 무실점을 시작으로 6이닝 실점, 6.1이닝 실점, 6.1이닝 무실점 이렇게 잘해주고 있어. 그전에도 사실 뭐 나쁘진 않았었어요. 시즌 방어도 3.26이고 좋은 것도 있고 특히 또 홈에서는 5.12, 원정 1.95. 물론 이거는 얘가 선발 등판을 10번밖에 안 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맹점이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원정에서 좋았던 면모도 있고요. 특히 또 샌디에고의 홈구장 이 페코파크도 상당한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기도 하죠. 그런 점들이 마이어스한테는 반가운데 이게 또 마이클 킹도 요즘에 스토퍼 같은 것들은 눈에 들어옵니다. 삼진 같은 거 잘 잡고 있고 다만 직전 경기도 좀 투구수가 많아가지고 일찍 내려가는 4.2이닝만 먹고 내려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어쨌든 마이클 킹도 지금 최근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해요. 6월달에 4경기 동안 1.66이니까 그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괜찮다. 이런 얘기들을 할 법은 합니다. 그래서 선발 투수들은 꽤나 좋은 반면 양팀이 최근 빠따 분위기는 좋은 편에 속하거든요. 특히 샌디에고가 4연승 달리면서 12안타, 10안타, 19안타, 10안타 그 경기들 속에서 홈런도 10방이나 까고 4경기 동안 이게 샌디에고는 빠따 롤러코스터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러다가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한 번 죽으면 또 한 2-3경기 동안 또 계속 못 친다. 그 구간이 언제 찾아올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샌디에고는 최근에 괜찮은 편이다. 이건 있고요. 미러키도 빠따가 짜임새가 별로 좀 안 살아나는 모습이 있었는데 최근 2경기는 10안타, 11안타씩 쳐주고 있죠. 그런 점들은 긍정적이다. 그래서 내일 선발 투수들 요즘 분위기는 좋고 엄밀히 말하면 마이어스 쪽이 더 좋은데 빠따 분위기는 미러키보다는 샌디가 훨씬 어쨌든 조금 더 좋긴 하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다리가 안 맞는 경기야. 그래서 어려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언더를 보긴 합니다. 그냥 리스크가 많이 있네요. 샌디가 너무 잘 쳐가지고.
다음에 컵스 대 매츠 분석하기가 꽤 싫은 경기죠. 어제처럼 바람이 많이 분다고 컵스 경기를 뭐 12.5를 준다 이러면은 반갑게 언더를 누르겠어. 요즘에 아사드도 한창 안 좋았다가 직전 샌프한테는 5인 2실 정도로 회복하기도 하고, 세베리노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바로 또 텍사스한테, 한창 못 치던 텍사스한테 6.1이닝 6실점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는 그런 애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둘 다 서로 간에 이런 상대 전적 같은 것들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세베리노는 111 매우 좋았었고, 아사드도 172 상대팀 타자들을 상대를 잘 요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 새끼들 요즘에 빠따 그 투구 분위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상대 전적은 좋았네 이런 생각은 들고, 이게 매치가 빠따가 되게 좋았었는데 최근 경기들에서는 좀 아쉽죠. 한창 11승 2패인가? 그렇게 좋은 성적을 보이다가 텍사스한테 5안타 치고 끊기고, 그 다음 경기 14안타를 치더니 바로 어제는 또 7안타밖에 못 쳤다. 그냥 매치의 빠따 분위기가 종잡기가 좀 힘들어요. 그거 하나 있고, 컵스도 분위기가 살아나나 했는데 6안타 9안타밖에 못 치면서 최근에는 또 양팀이 이렇게 빠따 롤러코스터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런 편이어서 이 경기도 종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언더보긴 하는데 뭐를 봐도 쉽지는 않다. 자, 먼저 이제 유로인데요. 지금 여기 A조죠. 오늘 A조 그 네 팀이 모두 경기를 해요. 독일, 스위스, 스코틀랜드, 헝가리 이렇게 하는데, 지금 독일은 2승으로 거의 뭐 조일이 진출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스위스가 이 경기를 확정은 아니고, 스위스가 이 경기를 이긴다면 1위로 가겠지만은, 요즘 독일의 축구를 봤을 때는 그러리라는 생각이 잘 안 들죠. 물론 양팀이 이런 건 있어요. 최근 상대 전적상으로 스위스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지는 않더라. 네이션스 리그 A에서도 스위스가 다 비기기도 하고, 근데 이때는 한창 독일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을 때였고, 요즘 독일 축구하는 거 보면은 이거 어느 팀이 과연 독일을 막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 정도로 독일이 잘하고 있는데, 스위스는 첫 경기 헝가리전은 잘했지만 지난번 스코틀랜드한테는 특히 피지컬적인 싸움에 고전하는 양상이 있었거든요. 그게 제일 눈에 들어왔었어. 이날 뭐 은도회 같은 애들 위로 쓰고 다소간의 조정도 좀 있었는데, 어쨌든 스위스는 스코틀랜드한테도 좀처럼 쉽지가 않았다. 얘네들이 스코틀랜드보다 볼은 잘 차는데 피지컬적으로 압살당하는 그런 게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의 독일은 옛날처럼 피지컬로 스위스를 때려잡을 만한 그런 게임은 아니긴 한데, 기술력 차이가 저는 워낙에 크다고 봐요. 언제나처럼 독일이 좀 주도권 잡고 스위스를 팰 수 있는 양상이라고 보기는 봅니다. 독일이 또, 그리고 제가 이 경기를 이미 좀 어느 정도 다음 라운드 진출이 확정적이다 보니까 로테이션을 얼마나 돌릴까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나겔스만 감독이 나는 로테이션 안 돌리겠다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처럼 뭐 귄도안, 비르츠, 무시아라 이런 이선에다가 후방에서 크로스가 좀 게임 찔러주고, 요나탄과 리디거가 후방을 커버하면서도 앞서 나가서 예단하는 능력들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면은 무난하게 독일이 가둬놓고 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독일 승사이드에다가 마헨까지 한번 내다볼 것 같기는 하네요. 사실 마헨은 상대가 스위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은 걱정스럽고, 스위스도 뭐 수비력이 아주 뭐 별로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뭐 얀조머 같은 스위스 역대 최고의 골키퍼 이런 친구들도 있고, 마헨은 조금 걱정스럽고, 독일의 일반 승배당이 뭐 1.6이 조금 안 돼도 저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봐가지고 독일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기는 양팀 다 무승부가 나온다면은 서로 나쁠 게 없는 그런 사이즈이기는 해요. 다음은 이제 스코틀랜드 대 헝가리인데, 둘 다 지금 3위랑 4위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나마 헝가리는 2패, 스코틀랜드는 1무 1패라 가지고 스코틀랜드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반드시 잡고 싶겠죠. 왜냐면은 만약에 2무 1패로 3위에 위치를 한다. 그러면은 유로 이번에 24팀이라 가지고 16강까지 3등 중에서 4팀 정도를 자르거든요. 성적이 안 좋은 두 팀을 잘라요. 그래서 2무 1패인 경우에는 3위들 간의 경쟁에서도 안 좋을 수가 있다. 특히나 그 개막전에서 독일한테 대량 실점을 했기 때문에 이 두 팀이 지금 골드치상으로 마이너스 4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3위를 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3위 팀들한테 승점이라든지 이런 골득실에서 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많은 득점을 하려고 원하긴 할 거거든요. 아무래도 근데 두 팀의 성격이 둘 다 엄밀히 말하면 볼은 잘 못 차. 스코틀랜드도 직전 경기 때 스위스한테 기술적으로는 개발렸지만은 피지컬로 압살하는 축구 그런 것들을 택했는데, 비교적 헝가리가 그래도 짜임새는 스코틀랜드보다 조금 낫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막 스코틀랜드보다 아주 우월하다 이거는 아니고, 서로 간에 일단은 수비적으로 단단하고 피지컬적인 축구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긴 합니다. 헝가리도 지금 주요 공격 루트가 이 소보슬라이에서 발끝에서 나오는 그런 세트피스가 많이 좀 있다 보니까, 양팀이 저는 이 경기가 서로 간의 마인드셋은 많은 점수를 내야 된다 이거긴 한데, 근데
오바는 잘 모르겠어요. 양팀의 좀 축구 색깔을 생각하면은. 그래서 얘네들이 무승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무승부는 스코틀랜드도 싫고 헝가리도 일단 이 경기를 무조건 이겨놔야지. 그래서 3위에서 경쟁을 할 만하거든요. 그런 상태여서 서로 간에 마인드세트 차는 일단은 무승부보다는 어느 한쪽이 이기는 거, 그런 것들을 대단히 바랄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되게 어려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언더 쪽에다가 무승부를 보고 있기는 해요. 서로 간에 피하고 싶겠지만은 결국에는 야 이거 그냥 1대1로 비길 바에는 승부 꼭 내자. 그렇다고 막 엄청 어느 한쪽이 공격적으로 임한다든지 수비 리스크를 막 안고 한다든지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저는 그냥 정석적으로 무승부랑 언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양팀의 색깔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달리 무승부랑 언더랑은 달리 양팀은 서로 간에 지금 무조건 한쪽은 이겨야 되고, 좀 오버게임 지금 너무나도 그 득실이 안 좋기 때문에 오버게임을 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점, 이거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파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이랑 볼리비아, 우루과이 대 파나마 경기 이렇게 있는데, 자 먼저 이제 개최국이 미국인데 이게 상대가 볼리비아잖아요. 저는 맨날 이 볼리비아는 남미 예선에서도 홈에서는 분명히 강점이 있다, 고산지대라는 이런 이점들 때문에. 근데 원정에서는 여태 1승이 없는 팀이에요. 2000년대에 신설된 남미 예선에서 풀리그 방식으로 볼리비아가 원정 승리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팀이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미국 정도면은 북중미에서도 지금 맹주로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고, 이게 이 대회 개최국이기도 하고요. 이 경기장이 텍사스의 알링턴이 뭐 딱히 고산지대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볼리비아의 강점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볼리비아 그거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의 원정 성적 같은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사우디아라비아 원정 이겨본 적 있다고 하고, 엘사바라드도 원정에서 이겨본 적 있다고 하는데, 그냥 볼리비아는 긍정적으로 볼만한 요소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렇게 칠레나 파라과이랑도 비기고 이런 게 있긴 한데, 미국이 일단은 정배로 보는 게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 경기 미국의 배당을 생각을 하면은 미국의 막 마행 같은 거 이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 볼리비아가 그러니까 아주 남미 예선에서 처맞긴 하지만은 그렇게까지 경쟁력이 없다고 보긴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이 배당상으로는 가려면 뭐 2.5만에 가야 된다거나 그런데,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고 그냥 미국의 승 정도만, 그러니까 미국을 엄청 그렇게 막 2.5만까지 하겠다 이렇게는 안 내다보고 싶어요.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기는 우루과이 대 파나마 경기거든요. 일단 역대 맞대결 같은 거 보면은 비교적 최근입니다. 15년도 이후로 이렇게 있는데 우루과이가 전부 다 승리를 거뒀었고, 제가 우루과이 경기를 얘기를 할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우루과이가 다소간에 세대 교체도 조금 있다. 그러면서 젊은 선수들이 많이 있고, 더구나 이 팀의 감독이 비엘사 감독, 상당한 압박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이죠. 전술적으로도 얘기할 건덕지가 되게 많은데, 지금 우루과이의 원래 축구 색깔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이런 좀 선수단의 좀 피지컬 레벨들 이런 거랑 비엘사 감독이 원하는 축구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우루과이가 최근에 남미 예선이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호조에 있었거든요. 특히 얼마 전에는 브라질 상대로도 승리를 하고 좋은 멤버들이 많이 있었어요. 최근에 이렇게 뭐 친선전에서 다소간에 아쉽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 멕시코와의 경기, 이 코파 아메리카 개막을 앞두고 멕시코를 때려잡는 이런 경기력도 펼쳐줬거든요. 파나마는 2018년 월드컵에 사상 최초로 진출하긴 했지만은 그 뒤로는 그때가 이제 막 36살 먹은 선수들도 한 3명인가 있고, 파나마에 오랫동안 이렇게 지탱해둔 선수들이 그 대회를 끝으로 많이 좀 빠지기도 하고, 파나마는 북중미에서 경쟁력이 그때보다는 없는 편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 경기는 저는 우루과이 쪽을 좋게 보고요. 마행까지도 내다볼 것 같아요. 코파 아메리카에서는 우루과이가 다시 한번 발톱을 드러낼 거라고 그렇게 생각 좀 해보도록 할게요.